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정석 이후의 변화들, 이 책이 나온 기념으로 그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이 세 칸에 들어가는 수법입니다. 여전히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으로는 여기서 이제 씌우는 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붙이는 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 하변의 칩이 깨지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차렷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자체로 활용을 당한 모습이고요.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이제 뻗어서 나와야 하는데 흙은 이 한 점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막아서 버립니다. 물론 백은 이제 단수 있고 나와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은 자기 집을 지키는데 급급했고요. 제자리 걸음이죠. 그 사이에 흑은 귀를 지키고 중앙을 두텁게 해서 흑이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백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요. 붙이는 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흑이 우선 뻗는 수는 끼웠을 때 축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 축은 뭔지 이따가 살펴보시고요. 자, 뻗으면 백은 잊게 됩니다. 흙이 여기서 만약에 치받고 넘는 것은요. 백이 뻗고 단수를 친 다음 이렇게 막아서 지금 별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두 점을 죽였는데 흙이 사실은 두 점을 잡았습니다만 원래 귀가 흙귀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많이 집이 늘어난 모습은 아니고요. 백이 깔끔하게 잘 막혔습니다. 흙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흙은 밀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젖히고 젖힐 때 치받아서 살려주게 됩니다. 자, 물론 흑이 일단 타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자세가 너무 납작하고 백의 형태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백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이 보통은 이렇게 두려고 두지는 않고요. 그래서 흑은 끼웁니다. 자, 이때 보셔야 하는 축 두 가지는 뭐냐면요. 끊고 뻗은 다음 잇고 치는 저쪽 축 보통 흑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이은 다음 저쪽 축입니다. 지금 이 축이 흙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하는데 실전에는 사실 두 가지 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고 끼우는 것이 맞겠고요. 백으로는 그럼 이제 끼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주변 배석에 따라서 둘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변을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변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변이 되게 넓어요. 하변이 뭐 되게 넓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흙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이제 막 굳혀져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변부터 우변을 백이 키울 건데요. 이렇게 넓을 때는 끼울 때 위를 막고 옆을 막아가는 진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흙은 이제 단수를 치고 나와야 하는데 있습니다. 흙은 지금 여기를 뚫었지만 하나 더 막아야 귀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은 계속해서 변을 키워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은 돌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모양의 넓이가 사실은 이 형태의 선악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넓으면 되게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전혀 이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둔다면 이건 백이 망한 모습이 됩니다. 하변이 꽤 두텁기 때문에 넓어도 어차피 다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변의 넓이를 보고 이때 기준을 좀 드리자라면은요. 다시 한번 만들면은 흙이 들어가고 붙이고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지금 이곳 하변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X를 그리는 곳 우변을 반 정도는 최소한 백이 삼킬 수가 있어야 백이 둘만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변을 버려야 되는 형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변이 발전성이 너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붙이고 끼웁니다. 이때는 백은 하변을 버릴 건데요. 끊는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뻗을 때 잡습니다. 자, 여기서 흙은 일단 끊고 딸 때 그냥 축으로 잡는 것은 이 축이 지금 물론 축이 되기는 하지만 단수 교환이 없기 때문에 하변의 빵 때림이 전혀 곤마 느낌이 아닙니다. 이 단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백이 축머리를 써서 둔다면 백이 우세한 바둑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흙은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때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것은 단수 교환 때문에 충머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6점이 무거워서 백이 좋지가 않고요. 백은 패를 걸어갑니다. 이 패를 걸어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된 수법이 되겠는데요. 흙이 잡을 때 붙입니다. 흙도 이 패가 크기 때문에 있는 정도일 겁니다. 그때 젖히고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변을 되게 키울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뚫려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발전성이 그리 높지 않았으니까요. 반면에 백은 하변을 버리고 귀로 파고 들어가서 충분합니다. 물론 흙도 하변을 꽤나 크게 파괴를 했기 때문에 역시 불만은 없겠고요.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끼울 때는 양축을 봐야 되겠고요. 백은 하변에 뭔가 좁거나 발전성이 없으면 끊어서 패, 발전성이 있으면 넓으면 막아서 두는 진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정석 이후의 변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3, 3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 3, 3에 들어왔을 때 흙은요, 이 백돌이 살아있는지 못 살아있는지, 공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응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변이 예를 들어서 정말 견고한 상황이라면, 흙이 막 이런 교환도 있어요. 그리고 백이 막 이렇게 두터워요. 이런 상황이라면 흙은 아래로 내려 빠지지 말고 뒤로 막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프로들은 잘 두진 않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흙은. 자, 그리고 백이 약간이라도 공격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흙은 내려 빠져야 합니다. 뒤를 살려주더라도 하변을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변을 공격할 수 있으면 혹은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빠진다. 전혀 여지가 없으면 뒤로 막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도 공격의 여지가 있는 거고, 요 정도도 공격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차후에 뭐 X의 붙임에 혹은 이런 침입에 파워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선 흙이 빠지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시죠. 빠지지 못하면 막아야 합니다. 그럼 백은 젖히고요. 이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젖히는 수는 없는 수입니다. 이 수는 언제 두냐면요. 이 흙이 사활이 걸려 있을 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었다가는 들어가는 수와 단수로 인해서 사활이 걸릴 수 있을 때 이때만 두고요.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렇게 젖히다가는 백이 두터워지는 일단 악수가 되기 때문에 흙은 이 빵 때림을 주지 말고 이렇게 이어야 합니다. 흙이 일단 보통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너무 두터운 상황이라면 너무 힘이 센 상황이라면 흙은 이 이외의 수는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흙이 빈삼각을 두는 수도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빈삼각을 둔다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백은 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뺀다면요. 흙이 여기서 이제 본래 3-3이 없으면 젖혀 이어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젖혀 있기가 좀 뭐해요. 3-3이 여전히 맛이 나쁘거든요. 백은 이제 이런 자리 들어갈 때 흙이 3-3의 도를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상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체로 상당한 이득입니다. 젖혀 있지 못했죠. 그래서 백은 손을 빼게 되겠고요. 손을 빼면 흙이 조금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백이 둔다면 붓자를 둬서 귀를 살리는 수를 둘 수도 있고요. 바깥 약점 관계상 흙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잡으러 가다가는 맞고 치받고 끼우게 된다면 끊는 것과 뚫는 것이 맛보기가 되죠. 혹은 백은 이제 이 돌을 귀에서 살리기보다는 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흙은 귀가 지금 뒤로 봤다가 너무 크게 살기 때문에 잡는 정도가 되겠고 이때 들어갑니다. 이 수는 실리로 물론 이제 흙집을 줄이기도 했지만 백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입니다. 역시 많이 쓰이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법 등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빈삼각은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흙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자, 빠지는 거. 역시, 일단은 이 정도 침입의 여지, 한 칸 뛰는 여지가 있다면, 귀를 살려주더라도 빠지는 것이 좋고요. 백은 들여다보고, 잇고, 입구자를 간다면 무난합니다. 그럼 흙은 찝고, 잇고, 막고, 붓자로 맞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밀어간다면요. 흙은 젖히고, 젖힌 다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찌르고 귀를 먹는 것은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백은 단수를 치고 좌변을 적당히 타개를 하거나 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 단수를 치지 않고 붙이거나 뛰는 수도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두고 그 다음부터는 실전의 상황에 맞춰서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이 되겠고요. 흑은 귀를 차지, 백은 변을 파괴를 했죠. 자, 반면에 찌르고 젖히는 수는 중앙지향적인 수법인데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백이 이은 다음에 손을 빼도 살아있거든요. 물론 이제 흑이 치중을 가면 백이 막았다가는 귀가 사활에 걸리기 때문에 해에 걸리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고들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백이 이제 선수로 한 번 더 하변을 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귀를 선수로 깬 거예요. 흑이 발이 무척 느립니다. 물론 바깥을 두텁게 맞긴 했습니다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귀를 먹거나 아니면 자, 집중해 주세요. 젖힌 다음에 그냥 2단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실리의 가장 짠 수법인데요. 자, 우선 있는 것은 흑이 있습니다. 지금 찌르는 교환이 없는데요. 찌르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흑이 일단 이을 때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뺐다가는 흑이 그냥 치중을 가기만 하더라도요. 백이 지금 찌르고 치중을 갔을 때는 이어서 냉정하게 사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막았다가는 넘어가서 이 찌르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그대로 죽죠. 그럼 백은 막아야 하는데 그때 찌르고 끊고 똑같이 두어 간다면요. 흑이 패가 됩니다. 물론 백이 망했죠.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하느냐? 후수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끊어 먹어야 돼요. 그때 찔러갑니다. 자, 흑은 지금 찌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젖혀놓고 찔렀기 때문에 백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끊으면 양단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데 흑은 빵 때림을 준 대신에 귀를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실리적인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3-3에 들어갔을 때 흑은 하변이 조금이라도 이제 침입의 여지가 있다면 빠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들여다보고 밀었을 때 젖히고 찌르고 끊어먹는 수, 젖히고 2단 젖히는 수,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곳에 이제 3-3 들어가고 밀고 날일자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여기서 이제 쌍방 무슨 후속 수단이 있는지, 흑이 둔다면 어떻게 두는지, 백이 둔다면 어떻게 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은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쉬워가는 것은 일단은 중앙지향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지향적인 방법. 하변과 좌변을 동시에 키우는 수법이 되겠고요. 실리로는 약간 박한 수법입니다만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자, 백은요. 찌르고 막을 때 여기서 이제 붙이는 것도 있고요. 손을 뺄 수도 있지만 젖혀 있는 걸로 할게요. 가장 많이 두는 걸로. 젖혀 있는 수는 만약에 그냥 손을 뺀다면 내려 빠지는 것 때문에 두는 겁니다. 하변 쪽으로는 약간 악수지만 이걸 빠졌을 때 막다가는 막는 것을 선수로 또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밀어놓고 막는 수를 둬야 되거든요. 이 악수를 두기가 싫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겁니다. 그럼 흑은 경우에 따라서 호구를 치거나 잇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중앙지향적인 수법답게 흙이 상당히 두텁고요. 대신에 좌변의 뒷문이 열려 있어서 좌변 집을 짓는 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뭔가 이 수법은 그래서 좌변 집보다는 하변 모양이나 중앙에 관심 있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젖히고 막을 때 건너붙이는 수도 둘 수 있습니다. 이 수는 하변이 깨지더라도 좌변을 짓겠다는 뜻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변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흙이 예를 들어서 하변에 실컷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흙이 이곳을 젖히고 건너붙였다가는 백이 끊었을 때 흙이 돌리는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연스럽게 하변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변을 키워놓은 상황에선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변을 적당히 키워가지고 버려도 괜찮거나 아니면 하변에 돌이 없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빈 이 상황에선 충분히 가능하겠죠? 젖히고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때 백은 우선 끊는 것은 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흙은 잇고요. 잇고 벌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고, 저는 사실은 흙으로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일단 백도 머리를 내민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찌르고 끊을 때 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흙은 이렇게 돌린 다음에요. 끊고, 잇고, 날일자 정도로 나가고, 날일자 정도로 나가는 진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진행은 역시 흙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좌변을 키우겠다는 뜻이고요. 백도 간 반대급부로 하변으로 튀어나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흙은 축이 안 되니까 날일자를 두는 거고요. 축이 되면 당연히 축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백이 이렇게 잡고 칠 때 따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리적인 수법인데요. 지금 일단 간명하고 흙이 젖힌 것이 악수여서 생각보다 백도 둘만합니다. 차후에 백은 이제 들여다봐서 흙 세력을 삭감하는 수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으로 한번 둬볼까요? 흙이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하고 백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백으로는 우선 이쪽에 입구자를 올라오는 수를 상당히 많이 둡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이 입구자로 올라온다면 흙도 석점이 약간 불안해지기 때문에 세 칸을 벌리는 수를 많이 두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두는 수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두었다가는 하변이 곧마루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 전투에 자신 있는 분들이 두셔야 되겠고 세 칸만 벌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입구자루도 쓸 때 흑흑 입장에서도 중앙을 키워가는 맥이 있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구자루 왔는데 흑이 하변을 키우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붙이고 젖힐 때 젖혀가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수는 보시기에 좀 불안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있는 것이 선수라는 생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라면 누구나 젖히겠죠. 이게 있는 게 왜 선수냐? 이게 만약에 끊는다면 흙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체가 약간 기분이 나쁜 교환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끊는 교환으로 인해 좌변에 건너붙이고 끊고 젖히는 수까지 선수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끊는 수를 두지 못하고요. 그래서 흙은 이게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하변을 키워나가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백이 날일자를 두면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 입구자만 가냐? 날일자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백이 이런 도움닫기가 있다면 날일자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흙이 붙이고 막을 때 젖혀가는 수가 무척 통렬합니다. 자, 백은 끊은 다음 있거나 잡거나 양자 태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었다가는 젖히는 것을 당합니다. 엄청 큽니다. 하변의 안형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백이 손해를 본 모습이 되겠고요. 잡다가는 끊고 이번에는 이쪽 두 점머리를 젖힙니다. 보시면은 흙이 이 끊는 교환으로 인해 중앙에서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백은 계속해서 좌변에서 나중에 활용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백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백이 입구자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 선에 파고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는 가장 실리적인 수법이에요. 이 수 말고 물론 3, 3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실리적인 수법이겠습니다만, 이 수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이게 이제 가장 실리적인 수법인데요. 다만, 이 수를 그리 권유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수는 가장 깊숙이 들어간 만큼 가장 크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수를 많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수가 아닌 여기를 배우겠습니다만 이 두 수보다는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들어갔을 때 흙의 응수는 치받는 수, 그리고 입구자, 나릴자, 이 여기 이 네 가지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수는요, 3-3에 받는 수는 한 느슨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덱이 일단은 조금 가볍게 타개가 된 모습이기도 하고 A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타개할 때 든든합니다. 이게 굉장히 든든해서 흙이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구자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처진 날일자 할 때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날일자 보겠습니다. 자, 날일자 같은 경우는 백이 붙이고요. 뻗을 때 이 구자를 둬서 귀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호구 치고 빠지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하는 걸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백이 잘 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게 살았고요. 흙이 물론 뭐 이렇게 둬놓고 세력을 펼쳐서 둘 수는 있겠지만 실전에 정말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는 잘 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치받는 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치받는 수는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아주 짠돌이 수법인데요. 되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좀 힘듭니다. 흙이 막았을 때 물론 이제 막 붙이고 넘고 밀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죽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흑의 세력이 좋아서 백이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인공이 이 선을 기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까지 기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치받을 때 바깥으로 나오는 수를 두게 됩니다. 흑이 막을 때 붙이고요. 지금 이제 붙이는 수는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려 빠지는 수는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은 차후에 이곳에 옆으로 붙이거나 밑으로 붙이는 맛이 남아 있는데요. 옆으로 붙이기만 해도 흙은 일단 젖혀서 반발이 좀 힘듭니다. 백이 이곳을 붙였을 때요. 흙이 뻗는 순간에 이쪽을 끊는 수가 남아서 귀가 뚫리게 되고요. 물론 이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밑으로 빠져야 하는데 이 교환만 해도 이득을 보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을 붙여도 기분이 나쁩니다. 야,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수법인데요. 흙이 뻗는 것은 백이 끊어서요. 치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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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 때 나갑니다. 물론 축이 된다면 흙이 이제 백이 수법을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축이 안 된다면 흙은 꼼짝없이 두 점을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백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나빠서 흙은 좀채 빠지지 않고 흙은 잊고 눈목자로 나오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은 일단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귀집을 상당히 많이 파괴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백이 힘이 없어서 공격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이쪽에 다가왔을 때 치중도 조금 남아 있어요. 멸지만 실리의 짠 수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두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진로를 막는 수도 있습니다. 이 수는 이제 흙의 일단 백의 진로를 막고요. 하변을 좀 크게 차지하겠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백은 3-3을 파고들고 호구 치는 수가 간명한 수법입니다. 그럼 흙은 차렷을 하게 되고요. 백은 호구를 쳐놓고 막을 때 손을 빼야 합니다. 지금 이 진행은 호구를 쳐놓고 손을 뺐을 때 차후에 단수 치면 패가 되지만 백도 다른 큰 자리가 많은 상황일 거기 때문에 패를 일단 감수하고 손을 빼게 되겠고요. 흙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백은 빠르게 일단 귀집을 파괴를 하는데 성공했죠. 호각에 가깝습니다만 실은 일단은 흑의 세력이 두터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백으로 정말 흑의 세력을 잘 삭감할 수 있는 배석이나 혹은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싫다면 백은 하나 해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흑은 찝고 이을 때 먹게 되겠고요. 백은 밀고 나가게 됩니다. 흑은 지금 이교환을 하나 해뒀기 때문에 백의 발걸음을 조금 늦추는 효과를 얻었고요. 대신에 백도 차후에 한 점 잡는 게 선수기 때문에 한 집이 있습니다. 이 한 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마 입장에서 상당히 든든한 요소거든요.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본다면 이 수는 조금 엷은 수법이기 때문에, 대신에 실리의 짠 수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쪽에 이선의 처진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비교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수법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조금이라도 귀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귀집을 조금 더 깰 수가 있고요. 얘는 아무래도 한 줄 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백이 도망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은 여기서 A로 붙이는 수, B로 붙이는 수, C로 날일자로 씌우는 수가 있는데요. 날일자로 씌우는 수는 백이 밀고 뻗을 때 날일자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백의 실리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이 정말 세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옆으로 붙이는 수는 실리적인 수법인데요. 이때 백이 뻗고 잇고 걸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일단 백이 뭐 잘 살았습니다만 백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게, 흑이 차후에 하변을 눌러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좌변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변이 커지지 않는 모양이라면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 되겠고요. 좌변이 흙이 너무 넓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끼워간다면요. 흙은 뒤로 받는 것은 기세 부족입니다. 백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흙이 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은 끊고 뻗을 때 밀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백은 끊고 뻗고 치고 민 다음 단수를 치고 씌우고 젖히거나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귀에 너무 많은 돌이 잡혔기 때문에 백으로 그다지 탐탁치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끼우는 수를 이용을 해서 약간 뭐 변형한 숫자라든가 혹은 흙이 이쪽 돌에 있다면 약간 변에 기대 가지고 나가는 등등 여러 가지 파생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흙집이 좀 큽니다. 그래서 백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수는 제가 강의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끼우기 위한 약간의 희생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가온다면 끼웁니다. 그럼 이거는 흙이 이제 끊고 미는 수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끼움을 당하기 싫어서 호구를 치고 벌리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그리 악수는 아니죠. 자, 반면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백으로 이렇게 하고 눈목자로 가는 것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한 점을 죽이고 벌리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살펴보니까 이렇게 둘 바에는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는 어찌됐든 한 점이 잡혔고요. 이거는 한 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유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지금 아까 둘 수 있는 수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차렷을 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는요, 백을 최강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백이 득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는 수를 두셔서는 안 됩니다. 미는 수를 두게 되면 백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치받고 뻗는 교환으로 이 모양으로 이제 바로 환원이 되는 모습인데요. 백은 가만히 눈목자로 나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이곳은 차후에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한 칸을 뛰어서요. 넘고 이렇게 찌르고 밀어야
흙집을 조금 더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베개 안에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뛰는 수를 노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백이 미는 교환을 생략한 만큼 백이 이득이 되겠고요. 다만 흑도 백을 최강으로 공격할 때 가끔 사용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백이 조금 잘 된 겁니다. 자, 흑이 붙인다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백은 여기서 이제 찝는 것은 흑이 끊습니다. 이 진행은 아까 들어가고 붙일 때 끼운, 즉 이 모양으로 환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흑집이 큽니다. 자, 그래서 백은 붙일 때 뻗는 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은 맞게 되겠고요. 백은 끊고 뻗고 이을 때 붙여갑니다. 자, 여기서 흙이 치받는 것은 뻗었을 때요. 지금 이 귀가 일단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두 점이 잘 제압이 안 돼요. 여전히 젖히는 수는 끊어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흙은 한 칸을 뛰고 귀를 살려준 다음 석점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백이 석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흙 입장에서 귀를 내주고 석점도 아직 안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쪽을 젖혀서 한 점을 먹고 이 한 점을 죽이는 진행을 택하게 됩니다. 이 진행은 흑이 귀도 먹고 하변도 차지하겠다는 뜻인데요. 대신에 백도 귀는 조금밖에 안 내줬고요. 하변도 자세가 그리 좋은 건 아니라서 흑이 꽁 먹고 알 먹은 느낌이지만 꽁하고 알이 조금 작습니다. 백도 충분히 둘만합니다. 자, 백이 이곳을 끊지 않고 먼저 붙여가는 것은 약간 변화하는 약간 이제 독특한 수법인데 흑이 여기서 수순을 바꿨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젖히는 것은 끊고요. 양단수를 친 다음 때려냅니다. 아까는 이교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교환이 없어요. 한 점을 살리기가 힘들죠. 흑이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받는 것은 백이 끊었을 때요. 아까 지금 젖히지 못하고 치받아서 이 석점을 살려준 형태로 환원이 됩니다. 역시 흑이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백이 끊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찔러서 역으로 이곳을 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백도요. 이곳을 치받아서 두는 것은요. 아까랑 달리 지금 흑의 모양에 약점이 별로 없습니다. 호구만 치더라도요. 게다가 귀는 차후에 이곳에 들어가면 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은 오히려 백이 불만이 되겠고요. 자, 그럼 흑은 이었을 때 백은 치받고 맞고 젖혀가게 됩니다. 그럼 흑은 여기서 2단을 젖혀놓고 9점을 먹는 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백은 좌변을 일단 어느 정도 차지를 했고 흑은 귀와 하변을 차지한 형태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호각이고 어느 변이 더 가치가 크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처진 날일자는 약간 이 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수법이었고요. 가장 기본형은 이 색 한 벌리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색 한 벌린 모양의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칸을 벌렸을 때 들어가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수는 붙이고 들어가는 수입니다. 이게 간명하고 실리도 많이 챙길 수가 있는데요. 백이 위로 붙인다면 치받고 젖혀서 넘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귀도 어느 정도 챙겼고 변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초기에 성과를 거둔 모습이 되겠고요. 차후에 들여다보는 수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도 손을 뺀 만큼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고요.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붙이고 들어갔을 때 백이 밑으로 붙이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흑이 이쪽을 젖히고 먹게 되겠고요. 백이 붙일 때 이은 다음 여기서 넘어가면 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백이 아까 전에 비해서 이 내리는 수를 만들어서 귀를 조금 더 깰 수가 있고 대신에 있는 수가 선수가 되지 않아서 중앙 쪽으로는 흑이 조금 이득입니다. 일단 일장일단이는 모습인데 흑이 여기서 끊어버리는 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때 이제 백이 조금 피곤해요. 자, 그럼 백은 치고 나오는 것은 흙이 끼웠을 때 있고 끊으면 백이 수상전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치고 나올 수가 없죠. 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석점이 잡힌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백이 망했고요. 백은 그래서 이 치고 나오기 위해서 붙이고 막을 때 찝는 수를 부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흙은 여기서 이었다가는 단수치고 이었을 때 끼우고 잇고 끊는 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흙이 안 되니까 흙은 여기서 손을 빼고 뻗고 백이 귀를 차지할 때 흙이 변을 벌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이기는 한데 지금 흙이 끊고 뻗은 자세가 굉장히 좋아서요. 흙이 조금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으로는 이 흙진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타겟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수분들이랑 주실 때 여기를 감히 뭐 이런 걸 둔다거나 이런 걸 둔다거나 이런 걸 둔다거나 잘 못할 거거든요. 잘 못할 거기 때문에 흙으로 충분히 둘 만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백은 밑으로 붙이게 됩니다. 이때는 흙이 그다지 좋은 변화는 나오지 않아요. 우선 이쪽을 젖히는 것은요. 백이 위로 쳐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백이 이제 안에서 안정이 잘 안 됩니다. 백은 반대쪽에서 치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이곳을 받다가는 이제는 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끊어버릴 거기 때문에 딸 때 막으면 흙이 넘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괴롭죠. 백이 우세한 진행이 되겠고요. 흙은 이곳을 이어둬야 합니다. 그때 3-3을 파고든다면 이 진행은 이제 흙이 변을 차지하고 백이 귀를 차지했는데 백이 손을 빼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으로 좀 이제 편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이 바깥쪽을 젖혀가는 것은 백이 치고 막은 다음 단수를 치고 붙여서 귀를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붙이는 수가 좋죠. 이때 흙이 막다가는 이쪽이 뚫리게 되니까 흙도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축이 좋다면 이 끊는 수를 둘 수 있으면 끊는 수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이 좋을 때는 흙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축이 대부분의 상황에선 백이 좋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지금 상황이라면 넘어가야 하는데 이 진행 또한 백이 일단은 귀를 파고 들고 집으로 벌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되게 충분한 진행이 되겠고요. 흑 입장에서도 약간은 조금 더 세게 두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못 두면은 약간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세 칸을 벌리고 손을 빼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방법입니다. 흙으로는 붙이고 들어가는 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들어가는 수는 붙였을 때 만약에 축이 좋지 않다면 그다지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눈목자 고침에 3-3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3-3침이 눈목자 고침에서는 사실은 가장 많이 둘 수 있는 수법이 되겠고요.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은 좋은 변화가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젖히고 축 뻗는 것은요. 요즘은 그냥 3-3에 들어가도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칸을 벌린 것은 흙이 아무래도 중복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은 이제 2단을 젖혀서 먹는 수를 둬야 하는데 이때는 지금 원래 정석에서 역시 두 칸이 약간 사족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는 수는 이렇게 2단을 젖혀서 귀를 꼭 먹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때는 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바깥으로 막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실리가 중요할 때 둡니다. 자, 바깥으로 막아볼게요. 백은 미입니다. 이때 이제 젖히고 젖힌다면은 우리가 다들 아는 정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일단은 두 번이나 둔 상황에서 또 호수를 잡았기 때문에 발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쓸모가 없는 배석이라면 흙이 정말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배석이라면 흙도 충분합니다. 지금 좌변의 넓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우변의 넓이, 하변의 넓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젖히지 않고 뻗는 것은 조금 더 일단은 실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선수를 뽑고 싶은 건데 이때는 백은 밀고 젖혀 있는 것이 간명합니다. 그럼 흙은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일단 받는 게 한 수 값어치가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손을 빼도 되겠고요. 받는다고 치더라도 아까 젖히고 젖힌 모양이랑 흡사합니다. 역시 뭐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고요. 백이 날일자를 달린다면 이때는 흙은 이제 뭐 손을 빼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기존 삼삼정석에서 씌웠을 때 손을 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을 뺐을 때 요즘 현대 감각으로 본다면 아래를 내려 빠지는 수가 이 흙 모양을 정리하는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백은요, 밀고 뻗을 때 막아둬야 하는데 미는 악수 하나 받아먹고 역시 손을 빼서 이 날일자보다는 지금 이게 흙이 일단 깨끗하게 정리가 된 모양이기 때문에 미는 것이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하기 편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는 게 조금 더 간명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이 여기서 밑으로 젖히는 수는 약간 변화구에 가까운 수인데 이때는 백의 수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젖히고 붙여가는 것은요. 흙이 맞고 단수치고 뻗었을 때 지금 이 백돌이 못 끊는 것도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의 수순이 바뀐 건데요. 백은 이쪽부터 붙여가야 합니다. 흙이 막을 때 끼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흙이 빠질 수가 없어요. 백이 끊고 끊으면 아래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어야겠고요. 백은 젖히고 호구 쳐서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좌변 쪽에 조금 더 좌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뭐 쌍방 호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깥으로 막은 다음 젖히는 것은 흙으로 좀 나쁘다는 편견이 사실은 있었는데 놓다 보니까 젖히는 것도 빠지는 거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밑으로 젖히는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정석 이후의 변화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이제 두 칸 벌린 돌에 흙이 다가왔을 때 손을 빼도 무슨 이후에 후속 수단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분들 실전에 이제 간혹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선 손을 뺐을 때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크게 봤을 때 이쪽 치중과 붙여가는 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붙여가는 수부터 살펴본다면요. 붙여가는 수는 이제 보통 책에 보면은 치 받으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흙이 일단 치 받으면은 백이 어디가 끊어지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옆으로 붙이면 넘어야 되고요. 단수 치면 이어야 됩니다. 이으면 넘어야 되죠. 흙이 중앙을 막는 동안 백은 이 선을 기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백이 넘고도 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이 좋지 않겠고요. 자, 백이 위로 젖히는 수는 흙이 치받고 막을 때 젖혀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은 끊고 쳐서 돌파를 해야 하는데 흙이 옆구리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라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뚫고 이은 다음 옆을 젖혀가게 되겠는데요. 흙이 실리는 많이 생겼고 백도 젖힌 자세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젖히는 파괴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형태의 선악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자, 백은 사실은 치받는 수나 위로 젖히는 수보다는 아래로 젖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흙은 끊게 됩니다. 이때 아래를 잡는 것은 단수를 당하게 되겠고요. 백이 따면 이게 뚫리게 됩니다. 물론 백이 좋지 않겠죠. 이쪽을 끊는 것은 부분적으로 맥이지만 흙이 끊었을 때 역시 너무 부담스러운 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끊을 때 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 흙은 치고 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으면 이제 쌍방 호각입니다.
지금 흑이 일단 실리를 챙겼지만 백도 빵 때림을 하고 선수를 잡아서 충분하고요. 지금 이 형태는 실은 흑이 다른 데 큰 자리가 많이 있을 땐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둔다면 흑이 조금 이른 시기에 크지 않은 자리를 뒀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흑이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이어준다면 이득이 되겠지만 있는 수가 이상한 수가 되겠고요. 백은 쳐서 패를 하면 됩니다. 쳐서요. 딸 때 이 백돌들이 사는 팩감을 쓴다거나 혹은 다른 어디에 팩감을 쓰더라도 지금 흑이 이으면 물론 여기서는 많이 한 모습이지만 흑이 한 번 더 뒀기 때문에 지금 별로 한 번 더 둔 거에 비교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이 딴 데 두 번을 둬서 충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붙이는 수 말고 이제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아래쪽을 치중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백이 막았을 때 이때 흑이 이제 옆구리를 붙여가는 것은 옛날 수법입니다. 이 수는요, 백이 뻗으면 나와서 끊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끊으면 백이 지금 이쪽에 돌파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치받아 놓고 이을 때 단수를 쳐서 이쪽을 뚫어가야 합니다. 그럼 흑은요, 이곳을 찝는 것이 선수고요. 이을 때 이거 미는 것은 항상 선수고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끊고 단수를 친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조금 복잡하지만 백이 지금 이 석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5점을 살릴 시간이 없어요. 이걸 찌르더라도 흑이 나가고 막을 때 막으면 결국은 이 6점이 이 넉 점이 도망가는 사이에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복잡한 형태지만 일단 대체적으로는 백이 약간 무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그럼 백은 이곳을 이제 붙일 때 뻗으면 나와 끊겨서 곤란하니까 뻗지 못하고 이곳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흑은 이제 찌르고 찌르고 끊고 찔러서 한 점을 잡고 백도 여기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흑이 한 점을 잡았지만 지금 흑이 생각보다 이 돌이 잡혀서 백이 깔끔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흑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흑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두는 수는 치중을 가놓고 옆구리를 붙여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수예요. 자, 우선 백이 막는다면 붙여갑니다. 이 붙인 수 때문에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젖히는 것은 흑이 끊고 이을 때 단수 쳐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백이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백이 살았지만 빵 때림을 줘서 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은 막을 수는 없고 뻗는 것은 조금 안정적인 수법입니다만 흑이 재차 찌르고 끊었을 때 백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요. 계속해서 활용을 당합니다. 지금 이 형태는 원래 형태에 비해서 이 교환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흑이 이제 단수치고 찔러갔을 때 백이 참 괴롭습니다. 넘자니 먹으쳐서 못 살아 있고 빠지자니 한 점이 잡히죠. 백이 좋지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둬야 하느냐? 이곳을 들어가고 붙인다면 백은 뻗어서 이 한 점을 죽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흑은 뚫게 되겠고요. 백은 경우에 따라서 뭐 받거나 손을 빼거나 하는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 날 일자고침에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가볍게 두면 되는데 흑도 백도 일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자, 흑은 아래로 미는 수, 위로 미는 수, 협공하는 수, 손 빼는 수 등이 있는데 일단 손 빼는 건 빼고요. 협공을 하는 거는 조금 강력한 방법입니다만 미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실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백은 뛰게 되겠고요. 백의 어깨의 뜻은 사실은 중앙지향적인 수입니다. 그의 좌변의 확장을 막고 우변의 백의 확장을 돕는 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모양 바둑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 짜잘한 실리 바둑, 짜잘한 약간 잔잔한 실리 바둑에서는 어깨 짚는 수가 실속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흙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상태로 손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둘 거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가장 나쁜 수가 이걸 막 끼워 있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흙이 활용당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흙이 위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백이 뛰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흙이 손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로 미는 수를 둔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는 수가 옆구리를 붙여가는 수인데요. 없는 수입니다. 두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 붙이게 되면은 지금 백이 손을 뺐을 때 차후에 이 호구, 뚫는 수, 이쪽 호구 세 가지를 노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흙이 뭔가 하나 정도 더 지켜야 되는 느낌이 들고 발이 느립니다. 백은 이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걸쳤을 때도 흙이 중앙에서 뭔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고요. 이런 걸 못 가죠. 호구 치면 뚫리니까. 약간 붙이고 끊어서 이 자충을 이용하는 조금 어려운 수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흙은 붙이면 안 되고 이대로 손을 빼게 됩니다. 이때 이 미는 수는요, 사실은 약간 발이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귀의 실리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도리입니다. 이 미는 수가 있으면 귀 사활이 훨씬 더 흙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로 미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차후에 백이 걸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위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귀는 다소 튼튼해졌습니다. 백이 이제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밀고 끊거나 날일자를 가고 끊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돌 때문에 흙의 연결이 튼튼하죠. 흙은 마음 놓고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잘 안 나요. 그런 연유로 위로 미는 겁니다. 자, 손을 빼는 수 말고 협공을 하는 수는 조금 강력한 수법인데요. 협공은 이제 특히 백이 우변에 뭔가 조금 좋은 모양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밀어가면은 백의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공은 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수만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는 이제 백이 막았을 때요. 흙이 이 자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차후에 젖혀있을 수도 없고, 백이 아래쪽으로 이제 근거를 만들고자 했을 때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서 이수를 제외하고 이 세 칸, 낮은 두 칸, 이 자리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두어집니다. 협공을 당하게 되면요, 백은 일단 막을 수도 있겠고요. 서로 어려운 전투입니다. 지금 백이 일단 이쪽에 맞고 뻗은 자세가 좋지만 발이 조금 느리고요. 흙이 이쪽에 걸칠 수 있다면 흙이 조금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걸쳤을 때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백이 전체적으로 조금 두텁지가 못해서 막기는 좀 무거워 보여요. 그때 둘 수 있는 수는 좌변 걸치는 수입니다. 이 수랑 이 수는 약간 콤비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협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좌변을 가서 흙이 하변을 둘 때 좌변 한 번 더 두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게 되면요. 백이 그냥 가게 되면 흙이 붙이고 협공을 할 텐데 백이 어깨를 도 놓고 걸치게 되면은 흙이 붙이고 협공은 조금 힘듭니다. 백이 위로 막거나 아래로 막았을 때 귀가 갇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걸쳐서 흙이 뭔가 이 자리를 여기건 받을 때 그때 손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어깨는 중앙지향적인 수법이고 흙은 상황에 맞춰서 두는 건데요. 아래로 미는 건 실리적인 수, 위로 미는 건 조금 두터운 수, 협공은 우변의 백의 확장이 조금 거슬려서 우변을 삭감을 하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세 칸에 들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침입은요, 이 흙 두 점이 살아있는지 못 살아있는지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상당히 통렬한 수입니다. 못 살아있으면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라면 둘 수 있는 수법이고요. 눈목자가 있다면 조금 더 좋고, 백의 입구자가 있다면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백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흙도 끼우는 수가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끼울 때는 백이 끊고 뻗고 잇고 잡는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흙이 끼우는 수는 둘 수가 없고요. 끼우는 수 대신에 3, 3에 들어가는 수를 둬야 합니다. 그럼 백은 호구를 치고 흙은 달리는 정도의 진행이 되겠고요. 이것도 둘만 합니다. 다만 뭐 약간 싱겁죠. 끼울 수 있으면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끼울 때요. 백도 지금 이곳을 위로 막고 잇고 그 다음에 뻗든지 막든지 하는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축이 나쁘다면요. 이때 백도 이 두 점을 봐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뻗어서 살리는 것보다는 막아서 이 한 점을 죽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어차피 흑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점을 살릴 만한 뭔가 가치가 없거든요. 흑은 이제 단수를 치고 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백은 밀고요. 잡을 때 날일자로 지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흑이 이제 못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 입구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백은 붙이고 끼울 때, 친 다음 이을 때 옆으로 뻗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흙은 밀어야 해요. 그때 뻗고 젖혀 있습니다. 이 진행은 이제 흙이 귀를 선수로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두 점이 못 살아 있어서 공격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좌하기 같은 경우는 젖히고 있는 것도 선수고요. 약간 세게 공격을 하면은 단수를 치고 막는 것도 선수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두 점이 살아있는지 못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의 상황은 백이 계속해서 이 정도로 쉬어가거나 걸려가거나 한다면 백이 우세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간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위로 막은 다음 뻗을지, 즉 위로 막은 다음 뻗을지 막을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백도 지금 붙이는 수에 다른 수를 둔다면 뭐 날일자,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날일자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두 점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 붙여서 막고 상황을 봐서 이 두 점이 못 살아 있으면 뻗고 이 두 점이 살아 있으면 막는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백의 날일자가 있을 때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날일자가 없을 때랑은 조금 다른데요. 약간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백으로는 실은 이제 이쪽을 붙이고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방법들은 굉장히 다 전투적인 방법이고 이 흙이 못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백의 응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은 붙이는 수가 보통입니다. 이때 흙은 사실은 끼우는 수를 둬도 되지만 굳이 끼울 필요가 없어요. 끼우지 말고 뻗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날일자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날일자를 한번 빼볼게요. 붙이고 뻗습니다. 백은 이어요. 밀어야 하는데 젖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보시면 백의 날일자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떻게 해도 백이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있고 다음 형태가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뻗어서 두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일자가 있을 때만 그렇게 둡니다. 자, 그럼 뻗었을 때 백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흑돌이 살아있는지 못 살아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흑돌이 못 살아있다면 있고 흙이 날일자로 둘 때 치받아서 어찌됐든 차단을 해서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흙은 입구자로 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흙의 좌변이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실속이 없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역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막아서 이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흙은 찌르고요.
맞게 되겠고요. 단수 친다면 잊고 밀어서 한 점을 버리게 됩니다. 쌍방 역시 호각의 진행입니다. 백이 3개나 있는데 버리면 억울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버리고 선수를 뽑는 것이 현명한 작전일 겁니다. 자, 흙도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가는 것이 싫다면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변화구가 있는데요. 젖히고 막을 때 끊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수법인데요. 자, 백은요, 여기서 잡는 것은 양단수를 당하게 되니까, 물론 백이 망했습니다. 백은 양단수를 당하면 안 되니까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흑은 뚫고, 뛸 때 뚫어갑니다. 그리고 백은 치받아서 이 넉점을 완벽하게 잡아두고 하변을 한 번 더 두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흙이 다 잡혔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좌변은 원래 백집이었고요. 하변을 뚫은 게 상당히 큽니다. 실은 좌변이 너무너무 튼튼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찌르고 끊는 수를 조금 더 많이 두는 편이니까 이 수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수법은 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는 수 같은 것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점이 못 살아 있을 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흙이 이제 뛰어나왔을 때요. 일단은 집이 깨진 게 문제라기보다는 집이 깨진 것보다 이 전투 자체가 되게 우세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흙이 차후에 이 석점이 넘어가자고 뻗는 것이 선수가 되면 뒤가 손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백이 일단은 실리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즉 좌변이 못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날일자 고침에 대해서 백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삭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일자 고침은 굉장히 좁잖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실은 귀에서 술을 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모양은 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좁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날일자 고침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수법은 어깨와 붙이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은 사실은 자주 쓰이진 않는데 C 쪽에서 붙이는 것은 왜 자주 쓰이진 않는지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일자 고침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막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렇게 붙인다거나 해서 뒤에서 뭔가 활용을 하거나 맛을 보려고 하는 수들을 많이 뒀었는데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백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수법은 B로 붙이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귀가 집이니까 조금 굳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흙이 젖히면 뻗습니다. 뻗어야 할 텐데요. 그때 백이 밀고 벌려갑니다. 지금 이 형태는 흙이 어차피 집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굳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백은 귀에서 활용을 하고 좌변에서 자리를 잡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진행을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변 모양입니다. 하변 모양. 지금 하변 모양이 흙이 너무 넓은 상황이라면 백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의 파워를 증대를 시키려면은 하변이 견제가 되어 있을 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 붙여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흙이 뻗은 걸 이용해서 하변을 벌릴 때 조금 제약이 있으니까 하변에 백돌이 있을 때 조금 더 유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붙일 때 흙이 반대쪽으로 협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그 공격적인 수법이기는 한데요. 백은 아래를 젖혀두고 위로 올라가서 나가게 됩니다. 이 진행은 이제 백이 이 선을 젖힌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이 물론 조금 쫓기기는 하겠지만 실리로 워낙 이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백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젖히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깨 짚는 수는요, 지금 역시 이 흑도를 중복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고, 그와는 별개로, 아까 이 수는 좌변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면, 이 수는 중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리로는 조금 별로 뭐 이제 신통치 못한 수법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모양 바둑을 둘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흙이 이제 좌변을 키우거나 백이 우변을 키우거나 하는 상황일 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흙은요, 일단 손을 빼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 협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 협공을 한다면 백 입장에서도 막을 수도 있고, 역시 가볍게 보고 또 협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깨 자체는 일단 흙의 응수에 따라서 버리거나 살리거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흙의 응수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협공을 할 때는 어느 한 변화를 특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로 미는 걸 조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래로 미는 수에는 백은 뛰는 수법과 붙이는 수법 두 가지의 수법이 있습니다. 뛰는 것은 무난합니다. 그럼 백은 이곳을 눌러서 중앙을 장악을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이 좌변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백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은 손을 빼고 차후에 뭐 하변에 협공을 한다거나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아래로 밀 때는 백은 이쪽을 붙여가는 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어깨 짚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가 조금 더 강력해요. 실은 뛰는 수보다는 이 붙이는 수 때문에 아래쪽 미는 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어깨가 없을 때는 흙이 이곳을 젖히고 뻗고 뻗었습니다. 맞죠? 백이 젖히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막아가게 되면은 백이 약간 무리스러운 형태였어요. 근데 이 어깨가 있으면은요, 붙이고 젖힐 때 젖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지금 우선 흙이 우선 이 어깨가 있기 때문에 끊고 뻗을 때 막는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이곳을 끊어가게 된다면은요, 있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흙이 약간 곤란해요. 우선 넘는 것은 백이 단수 이을 때 뻗으면요, 이 두 점 치는 것과 이 두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물론 흙이 이제 빵 때림을 할 수는 있는데 백이 지금 일단은 여기가 흙진영이었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백 입장에서도 살짝 대충 둔 거고 젖히면은 백 입장에서 어차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갔다가 이으면 아까랑 똑같이 걸리고 흑돌이 더 많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약간 우세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젖힐 때 흙은 있거나 뻗거나 해야 되는데 우선 있는 것은 백이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손을 빼더라도요. 백에게 활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흙돌이 너무 뭉쳐있는 모습이 되겠고 실은 여기는 연결을 할 필요가 없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볼게요.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두냐면은 나가는 순간에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젖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흙이 곤란합니다. 흙이 뿌리를 끊는 것은요, 백이 귀에서 크게 살아서 흙이 불만이 되겠고요. 이쪽을 끊는 것은 있습니다. 잡을 때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들여다본 수가 지금 흙이 굉장히 귀찮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당장 있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이쪽으로 올라올 때도 받아야 되고 역시 흙이 활용을 당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붙이면은 젖히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뻗거나 해서 약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흙이 이걸 당하기 싫어서 두는 수가 위로 미는 수입니다. 위로 미는 수는 이거 붙이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고요. 백은 뛰고 흙은 손을 빼서 역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 붙이는 수는 왜 많이 쓰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저쪽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굳힘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굳힘이 한번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 붙임은 잘 쓰는데 이쪽 붙임은 자주 쓰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배석이 맞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똑같이 젖히고 뻗고 뻗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젖히고 뻗고 뻗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일단 형태의 넓이로만 본다면 지금 아래쪽 흙이 훨씬 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 흙이 훨씬 넓은 걸 볼 수가 있고 뻗어나온 돌들이 얘는 6선인데
위쪽은 5선입니다. 흙이 조금 더 넓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백이 아래쪽을 잘 붙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좌변이 굉장히 잘 견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흙이 젖히고 뻗건 말건 어차피 뻗은 돌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백도 역시 사용이 가능한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정석 이후의 변화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한 칸 굳히는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한 칸 굳힘을 삭감을 할 것이냐. 역시 날일자 굳힘처럼 좁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수보다는 바깥에서 활용하는 수를 두게 되는데 오늘 이 붙이는 수는 안 할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수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흙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좌변을 갈 때 이 자리를 잘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갈라치고 벌려 볼게요. 한 칸이 예를 들어서 흙이 날일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진행은 백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흙이 낮기 때문에 백이 A로 씌워가는, 여기로 씌워가는 급소를 남기고 있고요. 이 씌워가는 급소 때문에 백이 심하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한 칸이라면 백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흙이 너무 이제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심하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 가지 않고 백 입장에서 둘 수 있는 것은 X의 자리와 이곳 좌변은 붙이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하변을 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노리면서 하변을 그냥 멀리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선이기 때문에 이곳을 나중에 추가로 갔을 때 날일자로 달리는 게 있고 이게 날일자 고침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선 백은 하변에 이 자리를 가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날일자 때랑 다르죠? 날일자 때라면 이건 백이 조금 느슨합니다. 자, 반면에 좌변을 둔다라고 한다면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런 게 일단 도움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붙여서 어차피 너 다 집이니까 내가 어차피 집이니까 인정해주고 내가 좌변에서 더 취할 거야 라는 생각인데요. 흙이 젖히면 뻗고 밀어갑니다. 흙이 젖히면 이제 젖히고 뻗고 밀고 뻗는 정도로 진행을 해둡니다. 흙의 진영이 무척 넓어 보이지만 백도 둘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하변에는 들여다보는 것이 100% 선수예요.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끊고 이을 때 막으면 수상전에 걸려요. 그래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 들여다보는 수를 이용해서 들여다보는 수 넘어가자 하고 이 정도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의 좌하가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흙이 이미 변에 어느 정도 돌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흙집이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눈목자 굳힘을 어떻게 이제 대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일자 굳힘에 비해서 한 줄 멀어요. 한 줄 멀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 굳힘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날일자 굳힘 때 썼던 이 어깨나 이 옆의 붙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깨를 두게 되면 흙이 밀었을 때 날일자에 비해서 집이 크게 나게 되고요. 붙이더라도 흙이 뻗기만 해도 이 형태는 지금 이곳에 날일자 굳혔을 때 이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악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눈목자 굳히면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이 붙이는 수, 이 붙이는 수, 이 두 가지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삭감 방법은 이 어깨입니다. 눈목자가 한 줄 넓기는 하지만 눈목자 굳힘을 일단 굳혀주고 백도 모양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자, 흙이 막으면 치받고요. 막을 때 젖히고 뻗을 때 한 칸을 뛰게 됩니다. 흙이 특히 이제 좌변에 이런 돌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흙이 집이 굳어지긴 했지만
백도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흑은 별로 반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명한 방법이 되겠고요. 번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둘 수 있는 수는 이쪽, 이쪽, 다가가는 것 등입니다. 눈목자가 맛이 나쁘기 때문에 다가가는 수는 차후에 수를 내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쪽 다가가는 수는 흑이 협공을 했을 때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흑이 잡을 수가 없어요. 젖힌다면은 뻗고, 젖힌 다음 끊고, 치받는 건 이제 축관계가 걸리지만 축이 백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일선을 젖혀서 치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은 이곳을 뻗고 막아서 살려줘야 하는데 백은 귀를 파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가는 수는 귀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 다가가는 수는 이쪽에 침입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흑이 막는다면 치받고 젖히고 뻗어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흑이 옆구리로 막는 것은 백이 치받고 젖힌 다음 한 칸을 뛰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흑이 찌르고 끊을 수가 없죠. 백이 끊고 두 점을 잡아버릴 거기 때문에 역시 찌르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역시 이곳에 침입을 노리는 수, 이쪽 다가가는 것도 붙여서 귀를 깨는 것을 노리는 수, 즉 눈목자구침을 깨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를 당장 파고 들어가는 수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붙이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 귀는 잡히진 않는데요. 흑이 막는다면 뻗어서 이을 때 젖혀서 백은 끊어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흑이 두 점을 잡았지만 백도 뭐 흑귀였기 때문에 빵 때림을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귀를 이어서요. 막아서 귀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목자 붙임은 한 줄 넓기 때문에 이 어깨와 이 붙임은 쓸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흑의 모양이 넓다면 이 어깨를 짚어서 깎는 수를, 그리고 변으로 올 때는 양쪽 어딘가를 방향에 맞게 다가와서 귀에서 수를 내는 수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옆구리를 붙여서 안에서 사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붙이는 수와 이 붙이는 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기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두칸 붙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칸 붙임은 가장 이제 허술한 방법이라서 일단 귀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귀에 항상 단독으로 들어가서 깨기가 쉽고 어느 쪽을 다가와도 허술합니다. 하지만 넓기 때문에 발전성 또한 매우 큽니다. 백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깨야 하는 요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다루지 않을 것은 이쪽 붙이고 젖힐 때 끊는 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흙이 이제 뻗어주면은 막 이렇게 치고 호구 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흙이 이곳을 치고 맞고 이었을 때 이 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데요. 흙이 문제는 이 다음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 다음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변을 둔다라고 한다면 하변은 다가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곳에 날일자로 파고 들어가서 혹은 이곳에 붙여서 이곳에 들어가서 귀를 파괴하는 수를 보고 있고요. 흙이 협공을 한다면 물론 붙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뛰어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고요. 이 다가가고 뛰는 수를 두셨을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붙였을 때의 응수가 되겠습니다. 백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진행은 백이 약간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백이 젖히고 막을 때 이 수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흑이 만약에 막는다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흑이 만약에 이곳을 밀고 날일자를 간다면 백은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흑이 먹을 수가 없어요. 백이 막아가게 된다면 붙여서 넘어야 하는데 백이 하나 찝고 나간 다음
끊어서 아래쪽이 굉장히 크게 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들여다볼 때 잡지 못하고 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교환이죠. 그리고 백은 맞고 붙일 때 벌려서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변은 꽤 크게 파괴가 됐는데 좌변에서 워낙 자세가 좋아서 역시 백이 둘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좌변을 둔다라고 한다면 백은 이곳에 다가가는 것이 눈목자 붙임대하고 비슷한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붙여서 수를 내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흙이 협공을 한다면 붙여갑니다. 흙이 만약에 젖힌다면 이때는 이제 눈목자 붙임하고 뭐 비슷하게 빠져도 살 수는 있는데요. 흙이 맞고 뻗었을 때 흙의 자세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게 눈목자 붙임대랑 비교를 해보면요. 눈목자 붙임대는 이게 붙이고 뻗고 젖혔을 때 흙이 있고 살게 되는데 이 형태는 지금 흙의 눈목자 붙임이 돌이 좀 약간 어색해요. 백이 들여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하지만 지금 흙이 만약에 두 칸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세가 흙의 자세가 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조금 불만입니다. 호구로 딱 막히는 형태가 되고 한 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백의 좌변을 공격하기에 조금 더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젖혔을 때 백은 이번에는 젖히는 수를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으면 넘어가서 물론 만족스럽고요. 흙이 끊으면 뻗고 끊고 이렇게 잡아서 물론 이제 좌변은 잡히겠지만 귀를 파괴해서 역시 충분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 수 있는 것은 흙이 이쪽 저쪽 벌려서 귀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들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가 좋습니다. 흙이 옆을 막는다면 백이 밀어서요. 젖힐 때 젖히고 호구를 칩니다. 지금 이 수순들은 지금 흙의 약점을 노리면서 이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흙은 잡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뻗어야 하는데 백이 끊어 갔을 때 이게 지금 대처가 잘 안 되죠. 뻗더라도 끊고 단수를 쳐서 돌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어서 백을 살려주게 되겠고요. 백은 붙여서 치받을 때 젖혀 이어서 역시 귀를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하변을 둔다면 이 다가가는 수, 좌변을 둔다면 이쪽 다가가는 수, 그리고 귀를 살고 싶다면 이쪽에 들어가는 수, 이 세 가지가 크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세 칸을 벌렸을 때 백이 2선으로 침입하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는 흙이 A로 붙이는 수도 있고 B로 붙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배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지금 B로 붙이게 되면 백이 이제 뛰고 붙일 때 눈목자 정도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백이 하변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변에 흙돌이 두터우면은 흙은 사실은 붙여서 차단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하변에 뭔가 배석이 없다면은 붙이지 말고 위로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이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배석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상황이라면 흑은 이 세력을 이용을 해서 차단을 해서 공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물론 잡지는 못하지만 잡지 못하더라도 이게 흑이 괜찮은 거예요. 백이 뛰면은 붙입니다. 백이 눈목자로 나가야 하는데요. 흑은 하나 호구를 쳐두고 치받아서 지켜두면은 백이 지금 나가야 되거나 벌려야 되는 길 쪽에 흑돌이 있는 거거든요. 백이 조금 괴롭습니다. 백이 물론 밀고 벌리는 정도의 진행으로 잘 잡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귀와 함께 하변을 같이 살아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배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흑이 차단했을 때 백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백이 뭐 이제 뛰고 눈목자를 둘 때 흑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벌리면은 충분히 타개가 가능한 형태인데요. 다만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상한 모양은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제 뛴 다음에 젖혀서 나가는 것은 약간 무리인데요.
이때 흙이 끊는 것은 백이 칠 때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뻗는 것은 이 다음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해서 흙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시기 마련인데요. 백이 따게 된다면 빵 때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화변에는 끊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여전히 맛이 나쁩니다. 흙이 좋지 못한 형태가 되겠고요. 흙은 젖혔을 때 그래서 끼워가는 수가 좋습니다. 끼워서 일단 백이 못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끼우면은 백이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끊습니다. 따야 하는데 치고 이을 때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이 지금 귀도 막아야 하는데 변도 나가야 하니까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친다면 흙은 한 번 더 뻗는 여유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백이 이곳을 칠 수는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젖히는 수는 끼우는 수에 의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흙이 그렇다면은 위로 붙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젖힐 때가 중요한데 이때 막아가는 것은요. 백의 귀가 무척 큽니다. 지금 본래 3-3에 들어가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백이 넘어가면서 3-3의 맛이 거의 사라진 형태거든요. 흙이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고요. 흙은 그래서 붙여만 두고 젖힐 때 3-3에 들어가는 것이 꼭 기억을 해둬야 할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우선은 반발을 하는 것은 흙이 넘습니다. 물론 변도 꽤 크게 파괴가 됐지만 귀가 워낙 커서 이 형태는 흙이 약간 편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은 이렇게 막는 수는요. 젖히고 이을 때 막고 칠 때 뒤로 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약간 이제 다르게 이거를 뻗고 뻗을 때 이어도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3-3에 들어가는 수가 이곳을 나중에 흙이 빠져서 사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흙이 일단 타개가 잘 된, 진행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백도 물론 이제 하변을 파괴하고 또 귀에 맛을 남겨서 쌍방 호각의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제 이쪽을 뻗어간다면 흙이 막습니다. 백이 넘는다면요. 지금 흙이 3-3에 들어간 교환 때문에 귀는 날일자를 달리면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붙이더라도 뻗고요. 이을 때 찔러가면 귀가 수가 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지금 여기서 바로 넘기보다는 귀를 잡고 흙이 이제 하변을 제압을 하거나 손을 빼는 진행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백이 들어왔을 때 흙은 차단을 하는 것은 하변에 이제 배석이 있을 때 굉장히 두터울 때 유력하겠고요. 붙이는 수는 젖힐 때 3-3에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라서 이 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 정석 이후의 변화 마지막 시간인데요. 백이 이 삼연성의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는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흙으로 둘 수 있는 수는 붙이는 수와 차렷하는 수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A로 붙이는 수를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A로 붙이는 수는 물론 중앙에 뭔가 모양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백이 뛰어나오면 이돌과 이돌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자체가 별로 탐탁하지 않은, 즉 흙이 상당히 엷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실리로는 손해라서 실은 자주 사용하시면 좋지가 않고요. 자, 붙이게 된다면 백은 이쪽으로 뻗습니다. 흙이 입는다면은 백이 붙여갑니다. 흙은 이제 맞고, 잇고, 잇고, 눈목자로 달리는 정도의 진행이 되겠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실리상으로는 흙이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흙은 연결을 하고 선수를 뽑은 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조금 잘 됐습니다. 자, 흙이 이곳을 막아가는 것은 강수인데요. 백이 이때는 찌르고 끄는 다음 이곳을 끊고 단수를 쳐서 돌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끊는 것은 백이 나간 다음에 단수까지 선수를 하고 이곳을 끊어갑니다. 지금 흙은 이 두 점이 도망가기도 바쁜 상황인데
두 점이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귀를 잡으면 흑이 어차피 멀리 못 가요. 그래서 흑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형태에서 끊는 것은 무리고요. 그냥 잡고 백이 귀를 호구 치거나 약간 맛나쁘게 있거나 해서 귀를 잡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흑이 일단 귀가 너무 크게 잡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상변이나 하변 쪽의 모양이, 아니, 좌변 쪽의 모양이 정말 큰 경우에만 가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지금 이곳에 붙이는 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집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흙이 너무 엷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은 기본은 내려서는 수입니다. 백의 근거를 뺏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백은 뛰어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눈목자로 두는 것은요. 흙이 지금 두 칸을 씌워서 호쾌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백이 차후에 구자로 나오거나 뭔가 이런 자리를 왔을 때 두 칸 눈목자 사이가 노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엷은 수법입니다. 근데 흙이 이제 이 엷음을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두터움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흙은 그냥 뛰어나오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을 키우거나 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날일자를 둔다고 하는 거는 상변의 흙이 굉장히 넓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럴 때라면 유력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 두 점이 약해지는 건데 그걸 감수하고 이곳을 키우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상변이 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견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라면은 두 점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올 때도 한 칸으로 나와서 지금 백과 흑이 일단 서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약점을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백이 뛰고 뛰어서 흑은 중앙으로 나오면서 하변에 들어가는 수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이 위로 붙여가는 것은 실은 약간 실리에 조금 손해인 수법이고요. 흑이 너무 엷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B가 기본이고 뛸 때 상황에 봐서 이쪽을 위쪽을 키우거나 아래를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